코로나 이후 강원도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는 어린이집발 연쇄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동해 지역의 폐광산이 무릉변류천지로 변신했습니다. 체험시설이나 문화재생공간 등 대규모 복합 관광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 제주도 연수 내용을 봤더니 천편일률적입니다. 선거 전략마저도 교육 내용에 포함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도시 강릉시가 재활용품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다회용 컵 사용을 추진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효율적인 보급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오래된 석회석 폐광산이 자연복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관광단지로 새 단장했습니다. 50년간 석회석을 캐내며 망가졌던 거대한 자연은 푸르름을 되찾았고 그 속에서 즐기는 짜릿한 체험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거대한 옥색의 호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묘한 빛을 뽐내고 하늘에 닿을 듯한 회색 절벽에는 석회석을 캐던 굴착기 모양의 노란 전망대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지난 2017년을 끝으로 50년간의 석회석 광산 개발이 끝나고 황무지나 다름없던 폐광산이 전국 최대 규모 복합체험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121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폐광산을 단순히 원상 복구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연 회복과 치유, 관광이 결합된 유토피아, 무릉변류천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해시가 쌍용양회의 기부 체납을 받아 2017년부터 304억 원을 투입한 무릉변류천지 1단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산악 지형을 살려 과거 석회석을 나르던 운반도로는 오프로드 루지 체험장으로 변신했고 경사면을 따라 설치된 알파인 롤러코스터와 짚라인은 회전 굴곡 구간에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담기 힘든 광활한 부지를 하늘을 날면서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 글라이더는 국내에선 처음 선보였습니다. 체험인데 너무 좋네요. 내가 고소가 움직임도 있고 무섭도 많은데 하나도 안 무섭고 바람만 져가니까 너무 세.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석회석 원석을 부수던 쇠석장은 산업 시간을 멈추고 체험, 교육의 문화재생 공간이 됐고 주변에는 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동해시는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이어 2027년까지 2단계, 3단계 공공, 민자유치 후속 사업을 통해 체험, 숙박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이제 화해단지 이런 것을 1단계 공사를 완료를 했고 2단계는 민자를 유치를 해서 정말로 천하에서 제일 멋진 친환경적인 복구의 모델이 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칫 그냥 잊혀질 뻔한 폐광산을 복합 문화체험, 힐링 관광지로 만든 무릉변류천지는 오는 19일까지 무료 개방되고 이후 유료로 전환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태백 지역에서 이틀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을 매개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에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태백시 장성동의 한 어린이집. 어린이들로 북적여야 할 평일 낮이지만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원생과 학부모, 선생님까지 이틀 동안 확진자가 속출하자 시설을 폐쇄한 겁니다. 부모가 직접 와서 들어가서 될 거고 또 살 싣고 가고 접촉이 많잖아요. 지금 전염된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이 어린이집의 정원은 원생 47명과 직원 9명인데 이들과 접촉한 가족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00명 넘게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검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동선이 겹치는 시민에 대하여 추가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220명의 검체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의뢰하였으며 방역당국은 이번 어린이집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백 178번 확진자가 가족 모임에 참여하면서 손자인 어린이집 원아와 원아이 엄마가 잇따라 감염됐고 이후 어린이집발 연쇄 감염이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최근 태백 지역에서는 집단시설을 매개로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황지동의 한 어린이집발 확진자가 17명 나오고
이달에도 종교시설을 통해 9명이 발생하는 등 2달 새 6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일단 거리두기 상향 등의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가 우려되는 만큼 집단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어제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45명이 속출하는 등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역별로는 춘천과 철원이 각각 11명, 원주 10명, 태백 7명, 홍천, 화천 각각 2명, 동해, 평창 각각 1명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과 지인 감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 등이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7,74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전국 운수업체에 요소수를 긴급 배정하면서 강릉시 시내버스 운수업체들도 요소수 부족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원도 운수업체에 배정된 요소수 2만 7천 리터 가운데 강릉시 운수업체에는 6분의 1가량인 4,450리터가 공급됐습니다. 강릉시는 요소수가 배정되지 않았다면 이달 말쯤 관내 운수업체의 요소수가 고갈될 뻔했지만 이번 긴급 물량 확보를 통해 한 달 정도 시간을 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의 10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원을 넘어서며 춘천, 속초, 원주에 이어 2억 원대 시세 형성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춘천 2억 3천만 원, 속초 2억 900만 원, 원주 2억 300만 원을 기록했고 강릉도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8,100여만 원으로 처음으로 1억 8천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5월 1억 4,100여만 원을 보인 뒤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7곳이 제주도로 연수를 갔거나 갈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의원들이 어떤 교육을 들었나 살펴보니 대부분 내용이 겹쳤습니다. 일부 의회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지 선거 전략을 세우는 방법까지 교육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달 초 예산 1,700만 원을 들여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강릉시의회 산업위 행정위 의원들. 교육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선거혁명 AI 시대의 K선거 전략 강의가 눈에 띕니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SNS 유권자 플랫폼 구축과 활용 전략, 유권자와의 비대면 전자명함 소통 전략은 물론 선거군의 지역, 업종, 직업별 데이터를 활용해 선거판을 바꾸는 방법 등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당선이 되는 방법을 세금을 들여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의원에게 물어보니 강의 개요에는 없는 내용을 말합니다. 선거법 위반되는 것들 그런 사례를 나름대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그걸 강의를 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고. 비슷한 시기 제주도 연수를 간 태백시 의회 일정에도 같은 교육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의정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의원 개인의 그런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교육들은 별다른 특색이 없습니다. 화천과 고성, 양구, 강릉시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 교육을, 태백과 강릉은 행정사무감사 전략과 의정질문 노하우 교육을 들었습니다. 앞서도 수차례 익힌 내용을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이 또다시 강의로 듣는 겁니다. 같은 지역 의원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학습은 한 번으로서 충분히 다 의정 활동하는데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화천과 정성군 의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들어야 할 법정 의무 교육조차 제주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고생하셨고 그래갖고 가서 교육받고 또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거든요. 대부분 기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법정 교육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공서들이 아직까지는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무엇을 배우고 매년 관광지를 돌며 비슷한 교육을 듣는 시군 의원들. 코로나19로 도민들이 힘든 시기에도 아랑곳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커피 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강릉시는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 컵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배출 고민도 깊습니다.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컵으로 생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시청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강릉시청의 카페입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종이 일회용 컵에 담아주고 있는데 지난 9월부터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이 시범 사용됐습니다. 카페 이용자들이 커피 등을 외부로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마신 컵을 수거하는 전용 상자를 시청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수거한 컵은 카페에서 씻고 소독해 재사용합니다. 위생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식당에서도 어차피 수저도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이제 씻어서 사용을 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고요. 네, 오히려 환경보호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일 등을 제외하고 30여일 동안 강릉시청 안에서 다회용 컵은 1,700여 번 사용됐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탄소 배출량도 줄여 나무 28그루를 심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회용 컵은 이달 말에 열리는 강릉 커피 축제에서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 안에 4만 개를 배치해 사용한 후 수거했다가 나중에 전문 업체에서 세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하기에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수거와 세척 등의 과정이 번거롭고 여러 번 쓰면 흠집이 생겨 교체해야 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공 서비스 개념에서 접근해서 그 컵을 살균 소독 세척하는 전문팀이 하나 생기면 이 전문팀을 활용한 여러 연합 카페들의 활용도 그런 것들이 다회용 컵을 좀 사용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릉 지역 카페에서 하루 배출되는 일회용 컵은 3만에서 4만 개로 추정되는데 다회용 컵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2살 여학생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3살 B씨는 10대 여성에게 외부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에 번번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성착취물을 수백 개씩 다운받았던 20대 2명도 형사처벌됐습니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여성 민우회는 원주 지역 고교생을 상대로 유해 매체물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주 지역 고교생의 39%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전국 평균 19%의 2배 수준입니다. 조사 시점이 1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매체 접근이 수월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음란물 시청 비율이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를 보다 보니 저절로 보게 됐어. 이러다 보니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들이 인식을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시민단체와 경찰, 원주시까지 지역의 기관단체가 모두 참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간담회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각자의 목소리를 냈던 거를 이 디지털 조례가 이번 만드는 게 포괄적인 조례거든요.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서 관계기관들은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에는 실태 조사 대상에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대비해 강원경찰이 수험생 이송과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강원경찰청은 수능 당일 입실 시간대 시험장별로 교통경찰 300여 명과 순찰차, 오토바이를 배치해 시외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주변에서 승차 편의를 요청하는 수험생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오늘 도착한 수능시험 문답지 보관과 51개 시험장으로의 문제지 이송 업무에도 무장경찰관과 순찰차를 지원합니다.